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제94회 최신 기출문제풀이. 담화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했어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 해서 단기는 제6기입니다.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쪽에 오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보이고요. 계정과목 적요 등록. 지금은 좀 내려오셔야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쪽에서 쭉 찾아보시면 거래처 초기 2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프로그램마다 상단 위쪽에 있는 데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잘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도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을 보시면은 5,665만 6천 빵빵빵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남성산업기계가 30입니다. 여기 금액 틀렸네요. 30656 더하기. 자, 그런 다음입니다. 코드. 자, 코드를 또 F2번 도움 받으셔가지고 세콤전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빵빵. 그래서 밑에 차액이 반드시 0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지급금 해보겠습니다.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고요상사 250이래요. 250 고쳐주시면 되겠고, 유엔 여기다가 써도 글씨가 안 써지죠. 유엔 안 써집니다. 자, 이랬을 때 자, F2가 도움받는다고 밑에 써 있습니다. 항상 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표시줄을 보시고요. F2 해서 UN 해서 바로 적어주시겠고 130만원. 자, 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끝났습니다. 자, 점수는 3점짜리가 되겠어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잘 보셔가지고 기초정보관리가 이쪽에도 있고 전기분 재무제표 쪽에도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 가운데서도 코드 번호가 지금 보시면요. 통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 자, 통신비가 814번이죠. 코드 번호가. 그런데 지금은 문제에서는 안 알려주고 그냥 통신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에서 통신비를 찾으라는 거죠. 이때 여기 지금 보시면요. 컨트롤 F 눌러보시면은 찾기가 떠요. 여기다가 통신비 자, 이렇게 찾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514번 통신비가 또 찾아졌는데 이거는 우리는 800번대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다음 찾기 자,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800번대 통신비 814번을 찾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 있던 맨 처음으로 지금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은 당사자산 보이시고요. 여기다가 814 코드 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814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방금처럼 찾으셔도 되고 방법은 너무 많죠.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눌러가지고 그 가운데 통신비 이렇게 찾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814번 통신비를 순서대로 잘 찾아가지고 그 가운데서 대체적요. 여긴 현금적요군요. 그럼 대체적요는 여기죠. 여기다 3번 쓰셔서 여기다가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기 일단 빠져나와서요.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 500만 원이 누락됐다. 자, 기부금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자, 손익계산서를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 지금 누락됐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자, 기부금을 치시는 거예요. 기부금 금액은요 5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순간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누가 준다? 그렇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자,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이건 순서가 필요해요.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순이익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145150 빠바방 해서 어디로 가신다? 자, 공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여기다 공 하나 더 넣고요. 그 다음에 가셔야 되는 코스가 잉여금이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오셔서 방금 요 자리 단기순이익 요 자리에 대해서요. 자, 여기다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불러오기 한번 눌러볼까요? 저 불러오기
불러오기 했어요. 왜냐면은 방금 반영된 거가 그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 다시금 수정했고요. 자, 해서 여기서 잉여금입니다. 이익, 잉여금, 이익, 잉여금. 자, 해서 거기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뭘로 불러오기로 수정하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이익, 잉여금의 상단 위쪽에 보시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자, 금액 158 567 빠바방 요 금액이죠. 158 657 빠바방 요 금액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수정이 됐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차액이 500만원 생겼습니다. 자, 요거 가운데서 자 375번 2월이익 잉여금 있어요. 요거 자, 요 부분을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요 자리에 금액을 요걸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1558, 657 빵빵빵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저 자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158, 567 빠바방 고쳐주시면 맨 밑에 하단 쪽에 차액도 없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자, 375번입니다. 375번 2월 이익 잉여금 금액을 수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금액 수정 하셔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셔서 대차 차액까지도 없애 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부터 수정하셔가지고 손익계산서 기부금 해서 여기 순서를 보시면 기부금 500만원 추가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잉여금에 오셔갖고 당기순이익 수정된 금액 확인하셔서 상단에 불러오게 하시면 잘 고쳐진다는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오셔서 2월 이익잉여금을 수정하시면 차액이 없어지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일단 여기 제 내용을 보시면은 적요 입력은 생략하시지만은 타계정 대체 같은 거 나오시면은 적요 번호 8번 꼭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00번대 계정 코드, 제조 경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 이런 것들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이 따르겠죠. 일단 적요 생략, 여기 타계정 이런 적요 번호 생략하시면 마이너스 1점, 거래처 입력 안 하셔도 마이너스 1점, 코드를 바꿨을 때는 완전히 틀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월 14일자입니다. 제품 한 세트를 40만원짜리예요.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했습니다. 견본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알려주고 모든 문제가 되겠네요. 9월달 14일자에 대변 쪽에다가 여기다가 146번 상품 쓰시면 벌써 틀려요. 여기 150번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지금 왜 나갔느냐? 팔아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8번을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타계정으로 대체액 해서 이거는 8번을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누르시면은 마이너스 1점 되겠습니다. 40만원. 그리고 차변 쪽에다가는 지금 현재 견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견본비 잡아주시면 끝났습니다. 842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9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제2기 예정 부가치세 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죠. 2기 예정이면은 이 기간에 부가세 이해수금 991만원과 부가세 대급금 1123만원을 상계 처리하고요.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132만원에 대해서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알려주고 보는 문제네요. 자, 보시면은 부가가치 신고서에 보시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9월 30일자 가서 보시면 요 밑에 부분에 보시니까요. 이렇게 여기 금액이 9910001 여기는 또 이론이 또 많아요. 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요 부분 자,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지금 매출세액이 되겠고 밑에 요 자리가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바로 환급받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로 여기 지금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자인 9월 30일자에 자, 차변 쪽에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쓰시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해서 남에게 받았던 세금 있지요. 9910 빠바방 요거 쓰시면 되겠고, 우리가 남에게 주고 온 세금 그걸 일명 뭐라 그런다? 부대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가치세 대급금 쓰셔서 11230 빵빵빵 쓰셔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환급받는다는 거죠. 차이가 1319 빠바방빵. 자, 여기 보시면은 끝전 이렇게 생겼지만은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1320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는요 지금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가 생략한다 그래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회계관리 일반 전표 오셔서 9월달 30일 차변에 자 부가세 예수금 255번이지요. 금액은 9910 더하기 자 차변에 120번 미수금 쓰셔서 1320 더하기 빵 대변 쪽에는 135번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날 외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세금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메인 매출 전표로 갔겠습니다만 여기는 세금 얘기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전표 7월 5일달 가서 보시면은 미지급금 금액이 1억 8천이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10월 5일자 지급을 하는 문제입니다. 고로 지금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10월 5일자에 차변 쪽에 미지급금 해서 금액은 1억 8천을 써주시겠고요. 반면 대변 쪽에다가는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자, 금액은요 15만 달러 해서 15만 달러 곱하기 자 얼마 1,100원씩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지금 약간의 계산이 잘 안 되는 거라 계산기를 좀 써볼게요. 자, 150 빠바방 곱하기 1100 해보니까 1억 6천 되겠습니다. 1억 6천 50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로 어떤 차이가 생겼다. 차변과 대변의 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다 쓰실 때 이럴 때는 6글자가 아닌 4글자 쓰시는 거죠. 외환차 이익이 발생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1200원 가던 거가 100원만큼 보시면 차이가 나서 결과적으로 금액이요 150 000 100원 해서 보시면 와우 1,500만 원이나 외환 차익이 발생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반 전표 오셔서 10월달 5일자에 차변에 미지급 253번 미지급금 자 오토 해서 거래처 넣어주시겠고요. 금액은 180 더하기 대변 쪽에다가는 103번 보통예금 해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없어요. 스페이스 지워주시겠고 165 더하기 대변 쪽에 외환 자 외환 차익 해서 나머지 입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미지급금 5천만원 상환하기 위해서요 받으러 4천만원을 배소 양도 했으면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10월 15일자입니다. 대변 쪽에다가 미지급금 자, 상환하기 위해서 받으러움이 나가네요. 이때 거래처 잘 쓰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해피상사군요.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이제 미지급금을 쓰시는 건데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대광건설. 그래서 여기는 또 대광건설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5천 가지고서 결국 5천을 갚기 위해서 자, 배설을 했습니다. 10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차변 쪽에 253번 미지급금 해서 거래처는 대광건설 넣어주시겠고 5천. 자, 대변 쪽에는 110번 받으러움이 되겠어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해피상사가 되겠다. 금액은 4천. 자, 다시 한번 대변 쪽에 보통예금
해서 스페이스로 잘 지워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입니다. 5번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원금 2천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자, 11월달 13일자가 되겠네요. 자, 일단 장기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그랬으니까요. 여기서는 차변 쪽으로 장기차입금 해주셔야 되겠어요. 장기차입금 부채입니다. 부채 293번 그렇게 기업은행 거래처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기업은행 밑에 있어요. 금액은 2천 그렇게 이자를 줘야 되니까 931번 900 이자 비용이 몇 번이다. 951번 스페이스 지워주시면서 30만원 써주시겠고 대변 쪽에다가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에서 나머지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정도는 6번 되겠습니다. 11월 17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요. 정부를 2,500이 처분했습니다.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때 단 처분 시점의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2,325만 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합계잔액사항표를 가서 보시면요. 확인하시면 11월 17일자 이렇게 가셔서 11월 17일자 가셔가지고 쭉 내려보시면 자본이죠. 주식회사 자본에 보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 주식 부분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기 주식 지금 현재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2,325만 원이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도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150만 원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이냐. 오늘 날짜 11월 17일자에 대변 쪽으로 일단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을 파는 거니까요. 처분했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보시면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돈이 2,500이 되는 겁니다. 2,500. 그래서 여기가 2,500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해 갖고 이익 생긴 금액이 이익 금액이 보시다시피 나머지 차액을 다 쓰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175만 원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봤더니 그 전에요. 처분 손실한 금액이 150만 원 있었다는 얘기니까 일단 저거부터 빼셔야 돼요. 손실 금액부터. 그래서 150만 원 먼저 손실 금액 빼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 주식을 처분해가지고 이익 생긴 거라고 나머지 금액만 25만 원 쓰시면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금 오셔가지고 일반 전표. 자, 오셔서 11월 17일자에 대변 쪽으로 자기 주식 해서요. 주식회사 자본의 조정 항목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을 마이너스 시키는 항목이 되겠는데요. 요만큼 빼주시겠고 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금액부터 빼주신 다음에 또 한 번 이번에는 이익이죠. 쓰시겠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만큼이 들어왔습니다.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10월 11일자 구매 확인서가 나왔네요. 구매 확인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고 하는 말하고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내 사업자 간이죠. 국내 사업자 간에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평산 기업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자, 매입 나왔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왔으니까요. 자,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그 중에 10월 11일자 오셔가지고서는 유형을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매입이 붙었기 때문에 매입이 붙었으니까 몇 번이다. 매입 쪽에서 고르셔야 된다. 그 중에서도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는 52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먼저 정확하게 52번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군요. 수출용 제품
쓰시겠고 수량 단가 지나가셔도 되고요. 공급가액 부분에 공급가액이 지금 44 더하기 더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는 평산이고, 자, 부가세는 지금 0%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0%라서 평산기업. 전자입니까? 영수일 전자라고 돼 있었네요. 그러면 1번 찍어주시겠고, 분계는 복잡해요.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찍어주시고 있고, 자, 원재료 차변 맞고요. 대변에는 당사 발행. 자, 252번 지급어음 되겠네요.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만 잘 골라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 2번 되겠습니다. 자, 10월 19일 날. 자, 사용하는 제조 부분입니다. 제조 부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조 부분이 나왔으니까요. 공장하고 관련되겠어요. 기계장치의 수선비.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자,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수익적 지출로 보라는 거죠. 수익적 지출로 보라는 거.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번대 수선비 잡아야 되겠네요. 분계가. 자, 그러면 일단은 10월달 19일자 오셔갖고 여기도 기계장치의 수선비 결제했으니까요. 매입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돈을 줬을 때 그 가운데서도 신용카드니까요. 카드는 57번 여기가 되겠어요. 해서 57번 신용카드가 되겠다. 그래서 57번을 입력해 주시고 품명, 수선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공급가액 부분에는 세금까지 합쳐진 16만 5천 원을 쓰시는 겁니다. 여기도 16만 5천 원 정확히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7번 수선비 16만 5천 원 써주시면서 부가가치세가 나눠지겠고요. 거래처는 어디서 지금 고쳤다는 겁니까? 쭉 내용을 보시면은 다모아전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진, 가맹점이 진진이에요. 진진, 자, 진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전자는 지나가시고요.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니까 4번 되겠습니다. 오, 신용카드사 먼저 골라주셨어야 되겠네요. 신용카드사는 지금 보시면 신한카드 해서 정확히 신한카드까지 찍어주시겠고, 확인. 그렇게 하고 결제는 카드로 했다. 그러면서 차변에 여기가 530번 수선비 해서 제조 부분이기 때문에 530번으로 찍어주셔야지. 이 문제 800번으로 해놓으시면 다 했는데 끝에 가서 틀립니다. 이렇게 수선비 제자 붙여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 신한카드로 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한카드로. 여기가 거래처가 지금 안 고쳐지나 보죠. 신한카드 미지급금. 그래서 여기가 신한카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이걸 잘못해서 그런가요? 여기 신한카드로 미지급금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에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시켰어요. 회계 처리는 외상 매입금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0월 30일자에 오셔가지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매입 쪽에 보시면요, 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로 매입의 51번이 되겠죠. 51번 넣으시고요. 원재료. 그러신 다음에 수량이나 단가는 제시된 바가 없으니까 이 공급가액 부분에 그냥 700을 쓰시지 말고요. 이렇게 쓰면은 다시금 구입하는 건이 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700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은 부가세 70만 원이 마이너스 처리되겠고요. 여기서 공급처, 우리가 지금 세무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세무를 써주시는 겁니다. 전자이고 분계는 2번 외상 매입금에서 상계한다 그랬으니까요. 저렇게 마무리하시면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1월 15일자 러시아의 모의사라고 읽어야 하나요? 자, 사에게 직수출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선적을 했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11월 15일자에 오셔서 11월 15일자 오셔서 유형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직수출 나왔기 때문에 수출은 매출로 보시는 거고요. 직수출은 16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유형 16번을 적어주시겠고, 품목은 제품, 자, 수량 단가 지나가셔도 되겠고, 여기 지금 2만 달러 그렇게 하고 1달러에는
$1,100원씩 선적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다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2만 달러 넣으시고요. 1,100원씩 계산하시면 알아서 2,200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수출은 0%니까요. 부가세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회사 이름 넣어주시겠고, 전자는 아니죠. 수출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증빙을 발행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지나가시면서 영세율 구분 부분에 쭉 보시면 요거는 직수출 1번에 해당이 되는 건이에요. 1번으로 찍어주시겠고요. 수출 번호는 안 나왔습니다. 지나가시면서 분계는 다음 달 후에 그랬으니까 2번 찍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월 12일 당사 영업장 증축을 위해서 한국토건으로부터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전자세 계산서네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전자 계산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급 받았다 그랬으니 유형이 53번입니다. 토지 자체는 면세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5천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유형 분석하셔야 되겠고요. 12월 12일자 오셔서 유형은 53번이다. 자, 품목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해서 여기다 금액 1억 5천만 원 쓰시겠고요. 자, 거래처 같은 경우는 한국토건 자, 쓰시면서 전자 자, 지나가셔야 되겠어요. 전자 찍고 분계에 대해서는 복잡하니까 3번 찍어주시면서 자, 차변 부분에다가 토지 취득이니까요. 201번 토지로 쓰셔야 되겠고, 결제는 102번 지금 당자 예금으로 5천 쓰시고 나머지는 3개월 후입니다. 자, 이럴 땐 미지급금이 되겠죠. 해서 1억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전자 계산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자 계산서는 유형을 쓰실 때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면세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었네요. 자, 12월 15일 하나무역의 제품을 팔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자, 12월 15일자 쓰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팔았다. 자, 제품을 팔았다 그랬고요. 제품을 팔았고 신용카드 자,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나왔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유형을 자, 밑에 보시면 매출 부분에서 카드는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정확히 품명 골라주시면서 제품을 그렇게 하고 항상 카드 나왔을 때는 세금까지 합쳐진 공급 뭘 쓰신다? 대가 요걸 쓰셔야 되겠죠. 요거 자, 요걸 쓰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220만 원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써주시면 220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220만 원 나눠지겠고요. 거래처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다모아전자예요. 다모아전자. 자, 하나무역의 제품을 팔고, 그렇죠. 우리가 다모아전자. 하나무역에다가 여기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깜짝 놀랐어요. 하나. 그래서 상단 위에 다모아전자가 우리니까 여기는 하나무역. 그렇죠. 확인해 주시겠고, 카드니까요. 밑에 신용카드사는 어디다? BC카드네요. BC카드 찍어 주시겠고요. BC카드. 자, 색깔 한번 넣어 볼까요? 색깔 안 넣어도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BC카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 자, 분계는 카드니까 4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상매출금의 카드사 BC카드. 오케이, 제품 매출 잘 들어갔어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오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류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되는 문제죠. 9월 5일자는 딱 봐도 세금 얘기가 지금 없어요. 9월 5일 보통예금에 입금된 태산전공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550만 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가봅시다. 자, 일반 전표를 가봅시다. 일반 전표를 오셔갖고 9월달 5일자를 가셔서 보시면은 대변의 선수금, 차별의 보통예금 돼 있어요. 보통예금에 입금된 태산전공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여기는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니까 여기를 108번으로 고치셔야 되겠네요. 그쵸, 외상매출금으로 고쳐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끝났습니다. 거래처도 맞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원 부가가치세가 나왔네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그랬으므로 이건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자, 어디는 메인 매출 전표고 어디는 일반 전표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금이 보이면은 메인 매출 전표고요. 기념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야유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처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공이네요. 불공 54 불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어요. 유형부터 54로 고쳐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54이면 밑에 분계 있죠. 이 분계가 자 813번 영업부 매출 거래처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셔야 됩니다. 800번대. 그렇게 하고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랬기 때문에 현금이니까요. 분계는 이렇게 출금으로 잡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접대비 해갖고 현금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서 유형이 54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54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불공 사유도 밑에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해가지고 자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산 되겠습니다. 결산. 자 결산 문제에서는 우리가 결산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일단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으로 나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그래서 자동 결산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기말 상품 재고액 계산하셔야 되겠고요. 대손, 감가,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5번째 회계 1급은 법인이니까 법인세. 자, 해서 5가지는 자동 결산에서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수동 결산에서 하시는 항목들 소, 선, 미, 외평, 유평, 미결산, 선납세금 해서 이 미결산 부분에는 현금, 과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이런 거 다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쵸 장기 차입금 이제 1년 이내 갚아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부가세 정리 한번 하셔야 되죠.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자로 정리하셔야 되고 단기 차입금 즉 무슨 얘기냐 보통예금 마이너스 통장 있으면 그것도 정리하셔야 되죠. 보통예금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셔야 되겠고 기말 상품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으면 이것도 영업에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분계 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할 것 참 많죠. 101번 현금부터 998번 법인세까지 쑥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결산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소는 소모 품비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익의 정리 해서 손익의 정리는 4가지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해서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겠고요. 급자 붙은 애들은 비용으로 묶어서 처리하시는 건데 간혹가다 이론 시험 문제에서도 잘 나오죠. 회계 2급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 선급 미수는 뭐다? 자산. 선수 미지급은 뭐다? 부채.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선자는 과거부터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연 해서 밑에 있는 거 예자. 미지급은 예상 이렇게 보셔야 돼서 지금 비용의 이연입니다.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고요? 선급 비용. 수익의 예상 그러면은 미수 수익.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지금 4월 1일자입니다. 2020년도 4월 1일자. 2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었는데 단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1억입니다. 1억. 1억에 대해서 곱하기 연 6%입니다. 6%.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요. 금액이 6%니까요. 00 하나 둘 셋 이럴 거니까요. 6 해서 하나 둘 셋 600만 원 나오겠죠. 이게 1년 거죠. 1년 거. 그래서 1년 거 이자가 되겠습니다. 1년 이자. 그러고 나시면 이제 600만 원을 나누기 몇 달로 일단 12달로 나눠 주셔야 되겠습니다. 12달로 나눠 주시면은 한 달 거가 나오겠죠. 한 달 거. 그래서 12달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래서 600만 원 나누기 12달 하시면은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50만 원씩 나왔어요. 이게 지금 한 달.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이거를 4월 1일부터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무려 몇 개월? 9개월 거가 이번 연도 이자라는 거지, 이자. 그러다 보니 여기다 계산하실 때요. 50만원 곱하기 9개월. 그래서 50만원 곱하기 9개월 해서 5, 9, 45 해서 4, 5 하나 둘 셋 해가지고 450만원이 이번 연도 거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50만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12월 31일 날짜에 이자 비용 비록 주지는 않았어요. 언제 주냐? 원금 일시 상환할 때 주는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주지는 않았어도 이번 연도 이자 비용, 자, 여기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자, 요 자리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것이냐? 대변에 있는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니까? 비용이니까 여기도 비용을 고르셔야 됩니다. 여기다 선수 수익 써놓으면 배려버려요. 해서 12월 31일자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자에 일반 전표죠. 이게 메인 매출이군요. 일반 전표로 오셔서 12월 31일자 차변 쪽에 자 951번이더라고요. 이자 비용이. 자, 오셔서 450만큼 넣으시겠고 대변 쪽에 미지 261번인가요? 2번이구나. 미지급 비용 해서 450만원 해놓으시면은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삼전산업 주식 원가, 취득 원가 및 각 연도별 공정가액입니다. 자, 평가 하셔야 되겠죠. 자, 12월 31일 되면은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3월 20일 날 취득했을 때요. 7,500 갔던 거가 와우. 여기 지금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 갑니까? 그렇죠. 8,100에서 75를 빼 보시면은 600만큼 이익이 발생했어요. 고로 차변에다가 107번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600 그리고 하고 대변 쪽에다가 단기매매증권 평가해 가지고 이익이 600만원 발생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쭉 또 가보시면요. 3번. 자, 이번에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 1% 충당금. 자, 요거는 자동이죠. 자동결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나오셔서 자, 상단 이쪽에 보시면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요곳에 오셔서 날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찍어주시겠고, 자, 요 프로그램은 계산하기 좋은 거가 대손 부분이 자, F8번 눌러가지고요.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니까 나머지는 영영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요 부분이요. 여기다가 지금 상단의 대손율이 1%고 충당금이 27만원, 18만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계산이 그냥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그래서 231만 3,900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76만 2,500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결산 반영만 눌러주시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가 알아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반영이 다 됩니다. 다시 한번 F8번 눌러주셔가지고 자, 들어오셔서 상단의 대손율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고, 나머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뺀 나머지는 다 영영 처리해 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은 반영이 잘 됐고, 상단에 전표 추가 꼭 하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를 꼭 하셔서 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서 12월 31일 찍어보시면 이렇게 밑에 하단에 요 외상매출금하고 관련해가지고 받으러움하고 관련해가지고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가 만들어졌어요. 자, 고로 요 내용을 정확히 이제 맞는지 2차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확인 어디로 가느냐? 합계잔액수산표로 가시는 거예요. 합계잔액수산표. 12월 31일을 찍어 주셔가지고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금액이 258391 이렇게 지금 보시면 25839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금액, 자, 이 금액이 지금 보시면 아이고
다시 한번요. 키워주시겠고, 그래서 258-390-000 이 금액의 1%니까 이 뒤쪽에 0 두 개를 떼시는 거예요. 0 두 개를 떼서 보시면은 이쪽 끝에 자, 들어가야 될 금액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258-3900 해서 이렇게 지금 잘 들어갔어요. 이쪽 잔액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가서 보시면 2583 이렇게 900 마찬가지 받으러옴도 이 금액의 1%가 잘 들어갔으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원활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잘 하셨으면은 합격하셨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무리 항상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12월달 여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당기순익 확인하시고요. 나오셔가지고 잉여금에 오셔서 다시금 예든 아니오든 눌러주셔서 여기 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전표 추가를 통해서 반영이 잘 되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조회 남았습니다. 조회. 자, 1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를 했느냐. 자, 이러한 것들은 유동자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전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가셔야 돼. 자, 재무상태표 이쪽에서. 자,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그것도 여기 지금 보면 3월 말 해서 3월 달 거 찍으셔가지고 유동 자산을 한번 메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동 자산 여기지요. 해서 싹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3월 말 유동 자산 720313 빵빵빵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것도 한번 전년도네. 전년도 이거는 전년도 12월 달 거 같으면은 여기 바로 그냥 작년 거는 여기 바로 옆에 있었어요. 254020 그래서 바로 254023 빵빵빵 하셔가지고 빼서 쓰시는 거예요. 빼서 차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710-313-000 254-023 빵빵빵 해서 456290 빵빵빵이 되겠어요. 금액이 안 맞아요. 자, 제가 뭔가 계산기를 잘못 눌렀어요. 자, 뭘 잘못 눌렀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720이잖아요. 720, 710으로 써가지고 금액이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720 이쪽에 와서 720 313 빠바방 254 023 빠바방 자, 맞습니다. 466 290 빵빵빵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3월달 자, 쭉 보셨을 때 요 금액하고 여기 전기라고 그랬으니까요. 전기 그래서 요 금액하고 차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상반기 중에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런 것들 찾아보시는 거는 총계적 원장이 편해요. 총계적 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 가운데서도 1월달 그리고 하고 12월달 31일 지금은 상반기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12월달로 찍지 말고 6월달 30으로 찍어서 제품 매출이면 404번 하나만 보시는 게 좋겠군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달 가장 여기 지금 대변 거 보시는 겁니다. 잔액을 보시면 안 돼요. 일단 1월달 게 크고 그리고 가장 적은 달은 3월달 거고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자, 확인해서 보시면 요거 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금액, 요 금액하고 바로 밑에 있던 요 금액하고 빼셔가지고 그 값이 요렇게 지금 나오면 되겠습니다. 158 470 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맞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3번 되겠습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보셔도 되겠죠. 제가 일단 여기 메인 매출장이라고 돼 있는데 신고서 한번 가서 보고요. 정 못 찾으면 메인 매출장 가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왔고요.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달 30일로 왔어요.
그 중에서 현금 영수증, 이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나 이런 거하고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이 금액으로 찾을 수가 없음을, 자, 이 금액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은근 했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요 자리,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요거 있죠? 요거 때문에 신용카드는 또 여기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메인 매출장으로 오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날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쓰셔가지고 매출이니까 2번, 그 중에서도 여기를 또 현금 영수증으로 고르셔야 돼요. 현과 22현과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급 대가라고 그랬으니까 세금까지 합쳐진 여기 지금 현재 요 금액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지금 분기 누계가 있고요, 또 누계가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겠네요. 5월 30일, 5월 13일 건 한 건 하고 여기 요거 두 개 합치셔야 돼 갖고서는 자 1730만 원입니다. 답을 잘 보시면요, 다시 한번 잘 찍어서 보시면은 요 자리, 자, 요거 하고 요거 한 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건 하고 해서 요 금액이 되겠다. 1730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